인가도 몇 되지 않는 작은 시골 마을. 윤혜신 씨는 서울에 살다가 7년 전 늘 꿈꿔왔던 시골의 삶을 찾아 내려왔습니다. 이른 아침이면 텃밭에 나와 채소를 돌보며 시골 생활의 재미에 흠뻑 젖어듭니다. 가지도 사실 날로 먹을 수 있거든요. 네, 가지 한번 잘 익은 가지 한번 먹어볼까요, 제가? 네, 달고요, 부드럽고 그 풋향기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애호박이나 가지, 버섯 같은 것도 다 날로 해서 샐러드로 먹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맛도 좋고요. 굳이 이른 아침을 택해 밭에 나오는 건 이슬을 맞는 채소들의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슬이야말로 비닐하우스 속에서 자라는 채소들이 결코 느낄 수 없는 자연의 혜택이죠. 채소들은 햇빛과 비바람, 이슬을 접하며 향이 짙어지고 맛이 깊어지니까 말입니다. 가장 좋은 거는 이제 사람 손이 안 간 산에서 자란 산나물은 그야말로 깊은 향이 있어요. 들에서 이제 자란 것들, 그다음에 이제 하우스에 자란 것은 향도 없고 모양만 이제 모양만 나물이지 그 진한 맛들이 사라지는 거죠. 네. 자연이 준 귀한 선물에게 이것저것 첨가한다는 것은 예의가 아니겠죠. 그저 입이 불편하지 않게 푹 찌거나 소박한 간만으로 손맛을 입히기만 하면 재료 본연의 맛이 살아 숨쉬는 그녀만의 착한 밥상이 차려집니다. 자기 주변에서 나는 로컬 푸드, 지역에서 나는 음식을 가지고 간소하게 먹는 것, 그리고 그 조리법도 또한 복잡하고 막 기름에 지지고 볶고 하는 것보다는 살짝 데치고 삶고 예전에 우리 할머니가 하셨던 밥상을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 소박한 그런 밥상.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떤 음식을 먹든지 항상 그 음식에 대한 경외감과 감사함을 잃지 말자는 것이죠. 그런 밥상을 대할 때 바로 착한 마음이고 또 그 지역의 농수산물을 살리고 건강을 되살리는 그런 밥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후쿠오카. 일본 남쪽 규슈 지역의 중심지로 두 손 안에 꼽히는 규모가 꽤 큰 도시입니다. 795년 헤이안 시대부터 무역항으로 발달해 해외 문화를 받아들이는 요지였습니다. 지금도 일본 내에 유통되는 수입 농산물들은 대부분 이 하카타항을 통해 들어오는데요. 각종 공장들이 즐비해 수입 농산물이 가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곳 후쿠오카 주민들은 수입 농산물보다 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에 대한 애정이 각별합니다. 불황 속 호황이라는 이 지역 농업 이야기를 들여다보겠습니다. 후쿠오카현 하키시에 있는 바사로 직판장. 농민들이 재배한 작물을 직접 가지고 나와서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일종의 도매시장입니다. 기쿠요 씨는 가족들의 먹을거리를 사기 위해 친구와 함께 직판장을 찾았습니다. 분주하게 돌아다니며 필요한 것들을 고르는데요. 유독 관심 있게 보는 게 있습니다. 기쿠요 씨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이 제품을 누가 언제 생산했는지를 찾는 겁니다. 농산물마다 생산자의 이력이 공개돼 있습니다. 이 토마토는 하키시에서 생산되고 생산자는 하야시 다카코, 9월 14일 생산됐죠. 취봉이라는 종류의 이 포도는 가토 미치에라는 농부가 재배했고 역시 오늘 수확했습니다. 매장 한가운데 있는 TV에는 생산자의 정보가 더 자세히 소개되어 있는데요. 재배법은 물론 비료 사용 시기 등
어떻게 생산이 됐는지를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드디어 장보기를 마쳤네요. 계산대 앞에 선 기쿠요 씨. 이것저것 산 것 같은데 뭘 사셨습니까? 달걀하고 호박을 좀 샀어요. 호박은 샐러드를 만들려고요. 이곳은 제 고향입니다. 그래서 생산자가 누군지 다 알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예쁜 토마토를 길렀다는 것을 제가 봤기 때문에 저는 안심하고 사서 먹을 수 있는 겁니다. 신선한 채소를 보며 생산자가 농사짓는 모습을 떠올리는 이것이 바로 얼굴 있는 거래입니다. 집으로 가는 길. 차를 타고 한참을 달립니다. 꽤 먼 곳에서부터 장을 보러 왔었나 봅니다. 33km 정도요. 너무 먼 거 아니에요? 전혀 멀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신선한 야채를 사기 위한 건데 거리가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가족의 건강을 생각한다면 신선한 제철 채소로 요리하는 게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채소를 고르는 기준은 무엇보다 건강에 얼마나 이로운가 하는 점입니다.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밭에서 이슬을 머금었을 채소는 식탁에 오를 때까지 아직 그 싱싱함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신선한 채소와 과일이 어우러진 기쿠요 씨의 건강한 밥상이 차려졌습니다. 이들은 환갑을 훌쩍 넘긴 지금까지 건강을 유지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을 이 신선한 제철 식재료들 때문이라 굳게 믿고 있습니다. 제철에 재배된 야채를 그날 조리하기 때문에 항상 건강한 음식을 먹을 수 있어서 좋습니다. 가족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그게 가장 큰 행복이라고 생각해요. 기쿠요 씨가 건강한 채소라고 굳게 믿고 있는 이 재료들은 어디서 어떻게 오는 것일까요? 해가 기우는 늦은 오후, 이즈미 씨는 내일 아침 직판장에 내놓을 채소들을 수확합니다. 일본에선 젊은이들이 농업에 종사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자국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커지면서 농업이 장래성 있는 직업으로 인정받고 있는 거죠. 이즈미 씨도 겨우 30대 초반이지만 가업을 이어받아 10년째 농사를 지어오고 있습니다. 이즈미 씨는 채소들 대부분을 노지에서 재배합니다. 노지 재배는 하우스 재배와 비교하면 큰 차이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농도가 진하죠. 특히 이 지역은 일교차가 커서 과일의 경우는 아주 당도가 높고 맛도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수확한 농산물들은 시장에 나갈 채비를 합니다. 소비자들이 부담 없이 고를 수 있도록 서너 개씩 소포장을 하는데요. 한 번 조리할 수 있는 양입니다. 직판장에 납품하기 시작하면서 이즈미 씨도 좀 더 안정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됐는데요. 예전엔 농협을 통해 이걸 지방시장에 팔았거든요. 애정을 가지고 재배했기 때문에 좋은 가격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너무 낮은 가격에 팔아야 해서 솔직히 충격 먹었죠. 그런데 다소로가 생긴 이후엔 정성을 들인 만큼 좋은 가격으로 팔 수 있게 됐습니다. 잘 팔릴 때는 보람을 느끼고 또 안 팔릴 때는 반성하고 개선하기 위해 더 많이 노력을 하게 되더라고요. 재배 일지, 농약 일지 등을 일일이 기록해야 하는 건 다소 번거롭긴 하지만 소비자들에게 건강한 농산물에 대한 신뢰를 주는 일들입니다. 이른 아침, 이즈미 씨는 서둘러 직판장에 나왔습니다.
어느 가정의 식탁으로 초대를 받을지 인사를 건네는 마음으로 가져온 농산물들의 이름을 붙입니다. 이 토마토는 어제 오후에 수확한 건데요. 정말 잘 익었죠. 색이 예쁘게 올라서 아주 잘 팔릴 것 같습니다. 농민들이 속속 도착하고 서둘러 손수 재배한 농산물을 진열하며 손님 맞을 채비를 합니다. 모두가 이지미 씨와 같은 마음이겠죠? 텅 비었던 진열대는 순식간에 신선한 농산물로 꽉 채워졌습니다. 생산자가 직접 내다 파는 믿음직한 상품. 이곳의 농산물은 90% 이상이 후쿠오카 현에서 생산되는 것들입니다. 종류도 많고 품질이 좋아요. 아, 그래요? 여기서 판매하는 농산물이 마트에서 사는 것과 다릅니까? 거긴 가지 않습니다. 아니, 왜 안 가죠? 여기가 더 신선하니까요. 야채도 신선하고요. 쉽게 구할 수 없는 채소들도 많아서 저는 자주 옵니다. 가격은 어떻습니까? 가격도 훨씬 싼 편이고요. 아, 예. 어디서 누구의 손으로 가꿔졌는지 알 수 있고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농산물들이 있는 이곳. 농산물 집판장은 생산자와 소비자가 서로 이해하고 돕는 교류의 장이 되고 있습니다. 농업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인간에게 필요한 것인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저희는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산자들이 이것들을 키우기 위해 얼마나 애를 쓰는지 제품을 구입하고 먹으면서 저희들은 느끼게 하고 싶습니다. 농민과 소비자의 교류는 날로 그 규모가 커져가고 있습니다. 현재 바사로 집판장의 연 매출액은 1억 엔, 우리 돈으로 약 15억 원 가까운 액수인데요. 이런 규모의 집판장이 후쿠오카 현에만 무려 70여 개에 달합니다. 농민은 자신의 이름을 걸고 건강한 농산물을 재배하고 소비자는 믿고 선택하는 얼굴 있는 거래. 소비자와 생산자 모두를 살리는 상생의 거래. 우리나라에서도 가능하지 않을까요?